북한이 다음 달 19일 열리는 인천 아시안게임에 응원단 보내지 않겠다 어제 밝혔습니다. 지난달에는 역대 최대 규모 350명 응원단 파견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손광호 북한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이 어제 조선중앙TV에 나와서 불참방침을 확인한 겁니다. 아시안게임 흥행에도 좀 빨간불이 켜졌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이 스포츠 교류를 통한 남북관계 진전 기대했던 국민들도 조금 의아한 그런 소식인데 새누리당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정병국 의원 연결해 봅니다. 정 의원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정병국입니다. 갑작스럽게 왜 북한이 이렇게 한다고 보세요? 참 안타까운데요. 북한이 늘상 변화무쌍하게 움직이기는 움직이지만 예. 그동안 남북 간의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일정 부분 북한이 전략적인 측면이 늘 그래왔지만 이번만큼은 더하지 않았는가. 예.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런데 그런 것을 감안하고 대화에 임했던 우리 통일부 입장, 남측의 입장이,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이 좀 더 유연하게 좀 접근했으면은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예. 방금 말씀하신 북한의 그 전략적 측면이라고 언급하신 게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현재 핵실험을 하고 나서 유엔 제재가 일어났고, 예. 그리고 천안함 폭침 사건이라든가 금강산 우리 민간인 피격 사건이라든가 이로 인해서 오이사 조치로 인해 가지고 지금 모든 교류가 단절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세계 속에 고립되다시피 한 게 이제 북한의 입장인데, 예. 이 돌파구를 마련을 하기 위해서 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전략을 쓰고 있어요, 지금. 예.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강원 전략을 쓴다. 미사일 발사도 하고 실험도 하고 또 한편에서는 또 대화를 한다. 예. 이런 식의 전략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제 그 일환으로 이것도 접근을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입장에서는 이것을 보다 더 적극적이고 유연한 태도로 이러한 국면들을 역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 하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상임위원회에서도 국회에서 통일부에게 요구한 건, 정부에게 요구한 것은 보다 유연하게 계기성으로 활용을 해라. 그래서 꽉 막혀져 있는 남북 간의 이 경색된 국면을 풀어보자 하는 게 요구였었는데 그것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측면들이 아쉽네요. 네. 유연했어야 한다. 조금 추상적이라서 제가 좀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손광호 북한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이 말하는 게 남측은 우리 응원단 가는데 무슨 응원단 규모가 어떻다느니 응원단이 응원할 공화국기 크기가 크다느니 작다느니 시비를 걸었다. 이런 말을 했고 또 입 밖에도 내지 않은 비용 문제까지 꺼내들면서 실무회담을 결렬시켰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결국은 이런 쭉 읽어보면은 비용 문제가 쟁점이었던 거 아닌가 이렇게 추론이 되는데 거기서 우리가 유연하지 못했다. 그런 뜻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비용 문제 같은 경우에는 협상팀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이제 분명히 조건이라든가 이런 거를 제시를 하고 매듭을 짚고 가야 되는 것은 당연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전례에 따르겠다라고 하면 되는 것을. 전례가 어땠었죠? 그동안의 비용 문제 전례가 어땠었죠? 부산 아시안 게임 같은 경우에는 전액을 우리 측에서 부담을 했죠. 그 당시에 약 4억 몇천만 원 정도 들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응원단 비용으로. 근데 그런 것이 이제 남북 발전 기금을 가지고 썼던 건데 얼마든지 그런 전례에 따른다라고 하면 정리가 될 것을 그것을 굳이 국제 관례에 따르느니 어쩌느니 이렇게 하게 해가지고 그 꼬투리를 잡힐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전례라 하면 부산 아시안게임 때 우리가 전액 부담한 거고 국제 관례라 하면 응원단 보내는 측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원래는 그렇게 돼 있죠. 그러나 이제 남북 간의 특수한 상황이고 또 우리는 또 우리 나름대로 그것을 활용해야 될 국면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래왔던 건 아니겠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전례에 따라서라고 하면은 뭐 처음부터 그런 전례가 없었다라고 하면 이 대화하기가 뭐 좀 어려웠겠지만 전례가 있는데 전례에 따라서 하면 됐을 것을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정부의 입장은 이번에는 북한이 응원단 보내려면 당신들 돈으로 하시오라는 입장이었던 것은 확실합니까? 저희가 이제 제가 보고 받은 것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 관례에 따라서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뭐 비용 문제 이런 거를 꺼낸 적이 없고 모든 사안은 국제 관례에 따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북한 측이 그럼 비용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들어오기가 자존심 상하지 않았겠어요?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고려를 하고 전제를 했다라고 하면, 근데 이제 이 남북 대화라고 하는 것은 고도의 전략과 그런 전술을 가지고 접근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잠깐만요, 정 의원님.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게 보고 받으신 내용이 모든 사안은 국제 관례에 따른다 그냥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내심 비용 문제는 우리 전례대로 우리 측이 부담할 생각은 있었던 건데 그걸 제대로 표현을 못한 겁니까? 아니면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거죠. 그런 겁니까?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그거 우리가 부담 못한다라는 원칙을 갖고 있었던 건 아닙니까? 우리 정부가? 그렇게 제가 보고받지는 않았어요. 아, 그래요? 네네. 아니 우리 국내 여론 중에는 왜 그 북한 응원단 비용까지 우리가 대줘야 돼? 이런 여론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러나 이제 이거는 역으로 또 바꿔야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아쉬워서 이런 대담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일단은 아시안 게임 많은 돈을 들여서 치르는 아시안 게임이 흥행을 해야 되고. 그렇죠. 또 이것을 빌미로 해서 그동안 경색된 남북 간의 대화, 물꼬를 트는 하나의 계기도 마련을 할 수가 있는 건데, 남북 간의 대화를 하고 통일로 이끄는 데는 그 참으로 천문학적인 숫자의 돈이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당연한 얘기죠. 경기가 들어가는 건데 이건 그런 하나의 단초라고 하면 그건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죠. 우리가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응원단 비용은 우리가 못 댄다라는 원칙이 있었던 게 아니고 제가 보고 받은 바에는 국제 관례에 따랐고 우리가 전례가 있기 때문에 전례에 따르면 된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 협상하는 과정 속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유연하게 상대방에게 자존심 상하지 않으면서 끌고 갈 수 있었던 부분들을 빌미를 줬다는 게 이제 아쉬운 거죠. 아쉬움을 떠나서 저는 그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사실상은 응원단 비용을 지급할 의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응원단이 못 오게 되는 사태까지 만들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결국은 협상하는 데서 미숙했던 거죠. 그러면 또 사실 비용 될 의사까지도 갖고 있는 정부라면 다시 논의해서 어떻게 오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제가 구체적으로 비용을 대겠다 안 되겠다라고 하는 답은 듣지는 않았지만 그 당시에 제가 보고 받았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어서 저는 지금이라도 뭐 비용을 부담을 적극적으로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지금 아직 기한이 좀 남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적극적으로 대화를 해서 그 응원단을 오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일단 정부 당국은 재협의 제안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단 말이에요. 이미 이제 저희 이 측에서 고위 그 회담을 제안을 해놨지 않습니까? 그건 아직 반응이 없어요. 무조건적인 고위 회담이죠, 이건. 그거는 이제 아시아 체육대회를 전제로 한 것은 아닌 거고요. 고위급 회담을 이제 요구를 해놨는데 아직 그 북측에서 반응이 없다는 겁니다. 그거 말고 그러니까 아시안 게임 관련된 남북 실무 회담을 다시 우리가 제안해야 한다고 보시는 거죠? 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좋습니다. 더 나가서 이제 오이사 조치 같은 것도 좀 선도적으로 해제하고 금강산 관광도 조건 달지 말고 그게 다시 재개하고 이럴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있는데 우리 정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요. 지금 오이사 조치를 취하고 나서 우리가 그 소기의 성과를 얻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소기의 성과를 내지를 못하고 어떤 측면에서는 일본은 일본대로 교류를 하고 있고 중국은 중국대로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하면서
그 북한이 그런 과정에서 의사 조치를 취하고 그러면은 또 유엔 제재를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완전히 고립이 되든 고립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오히려 그러한 조치를 취한 우리가 왕따를 당하는 그런 형상이란 말이죠. 예. 이게 그냥 무한정으로 끌고 가게 되면 오이사 조치라고 하는 우리의 제재가 먹히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를 할 필요성이 있고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예, 예. 그래야 그 다음에 또 다른 우리가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 제재 조치를 했을 때에 그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건데 그렇죠. 너무 무한정 끌고 가고 있다. 예, 그렇다고 해서 그 제재 효과가 있느냐 하는 예. 것도 면밀하게 따져봐야 되는데 예. 지금 현재는 오히려 이로 인해서 남북 간의 경생태 국면만 강화가 되고 있고 아무런 효과를 못 낸다라고 하면은 이걸 다른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다른 차원으로 접근?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전에 국회에서 수차례 통일부 관계자들에게 예. 이러한 부분들을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을 제시를 해라.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국민적 합의가 또 이루어져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물론이죠. 예, 예. 그래서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게 단계적으로 풀 수 있는 이런 프로세스를 좀 통일부에서 안을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걸 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예. 그건 전혀 못했어요. 예.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오이사 조치가 전 정부에서 조치를 취했던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다라고 하면 새로운 정부가 들었을 때에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통일 정책들을 제안을 했는데 예. 그런 제안을 하는 과정 속에서 전격적으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전환점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네. 선도적으로 전격 의사조치 해제도 가능하다 이 말씀이네요. 예, 그렇죠. 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이었습니다.